안녕하십니까. 소중고 학생,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첫 시간, 진로와 직업 첫 시간입니다. 대단원 이름은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이해한 다음, 내 자신이 어떻게 사회에서 나의 능력과 역량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소단원 첫 번째가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하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그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조금 이렇게 나오게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점,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 얼굴이 나올 수 있으면 또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과서,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하여 자신의 행복한 삶을 완성하고 사회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자, 이렇게 이 단원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준비활동 나와 있네요. 그죠? 준비활동. 자, 여러분 교과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2쪽. 자, 내가 5살 때 엄마는 항상 행복이 삶의 열쇠라고 말씀하셨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 라는 숙제를 냈다. 나는 행복이라고 적었다. 선생님은 나한테 숙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자, 이렇게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5살 때 엄마한테 배운 내용을 이렇게 학교 선생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존 레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네. 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락밴드, 락밴드의 리더죠. 194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비틀즈라는 그 락밴드의 리더로 활동을 했어요. 이 비틀즈의 노래, 아주 유명한 곡, 뭐가 있죠? 네. Yesterday라는 노래가 있죠. Yesterday. 또 뭐 Let It Be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 노래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지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려줄까요? 잠깐만.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네, 여기까지. 네. 자, 이런 그 유명한 그 아주 전설적인 락밴드의 리더 역할을 했었던 존 레논이라는 그런 아이가 5살 때, 그죠? 5살 때 엄마에게서 이런 행복이 삶의 열쇠다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자랐는데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셨는데 그때 이제 행복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그랬더니 행복이라고 적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존 레논 입장에서는 또 어머니에게 늘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행복이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고 당당하게 적은 겁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한테 이제 혼났겠죠. 선생님이 야, 너는 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 이게 선생님의 관점과 존 레논이라는 그 사람의 어렸을 때의 그 아이의 관점이 달랐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영상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영상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시청문 소감문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다음 강의에 동영상 시청 자료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 시청 자료 1번에 있습니다. 그죠? 1번. 자, 다음 장면을 봅시다. 자, 준비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웃으면서 손 흔들고 서 있죠. 요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락밴드 그룹 비틀즈입니다. 비틀즈.
자, 존 레논은 몇 번째 있는 사람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 네. 자, 여기 있는 요 사람,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뭔가 입맛을 다시고 있죠. 자, 이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선생님이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영어 발음이 좀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고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If someone thinks that love and peace is a cliché that must have been left behind in the 60s, that's his problem. Love and peace are eternal.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예, 선생님의 이 모자른 실력으로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랑과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진부한 표현이다.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 진부한 일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must have been left behind, 분명히 뒤쪽에 남아 있었을 것 같다. in the 60s, 60대, 그죠? 나이를 나타내는 거죠. 나이를 60대 시절에, 인생에서 60대 시절에 이런 그 클라셰라는 아주 진부하고 평범하고 그런 일상적인 표현이 60대에 이렇게 남아 있었더라면, That's his problem. 그것이 바로 그의 문제인 것이다. Love and peace are eternal. 사랑과 평화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직독직해했는데 뭐 그냥 의역을 해보자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60대 시절에 사랑과 평화라는 것이 머릿속에 아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일상적인 거야. 되게 평범한 거야. 에이 별거 아니지.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랑과 평화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존 레논의 생각은 이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어떤 일상적이고 진부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터널, 영원한 표현이다. 아주 지속적인 그리고 영구적인 표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존 레논은 이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되게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레논은 실제로 그 환경운동가로도 운동을 아주 많이 한 걸로 유명하죠. 네. 자, 이런 존 레논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요건 이제 동영상이죠. 요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서 과연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공과 행복을 위한 조건. 자, 이런 영상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해 보시고 소감문을 작성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13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네요. 생각 열기입니다. 자,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1932년 피카소가 그린 거울 앞의 소녀라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을 한 10초간 뚫어지게 보십시오. 이 그림의 특징이 뭘까요?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소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몰입해 있다. 그러나 소녀는 단순히 좌우가 바뀐 자신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신비와 미래 자신의 모습까지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셨어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아하, 자신의 모습을 봤다고요? 자, 어떤 학생은 훌륭하군요. 또 일반적인 또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도 어렵습니다. 자, 피카소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그죠? 초현실주의 화가 현실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죠. 초자가 포스트라는 뜻이니까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는 일상적이지 않은 그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 큐비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큐비즘 여러분 큐브 아시죠? 큐브. 장난감 큐브. 뭐 사면체로 되어 있는 그죠? 장난감 큐브 아시죠? 예. 자, 그 큐브가 사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4차원 사면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큐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볼 때 우리가 평면도나 정면도의 각각 한 장면에서만 그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공간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구도로 형 이상학이 아니라 형 이하학적인 기하학적인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큐비즘 혹은 초현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공부했어요. 네. 자, 그럼 과연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 소녀의 모습이 이 왼쪽에 있는 소녀의 모습과 이 오른쪽에 있는 소녀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얼핏 보기엔 또 소녀가 아닌 것도 같아요. 뭐 아줌마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할머니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자, 어쨌든 어렵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잘 이해한다는 거 그만큼 피컷의 그림처럼 어렵다는 뜻이죠. 자,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자, 자아 정체감과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글들은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수업 끝난다고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시던가 복습을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교육용 자료입니다. 즉 교과서를 압축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압축한 자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수업을 예습을 하시던지 복습을 하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서정고 학생들은 뭐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더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입학 성적 우리가 사람을 성적으로만 놓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학업 성적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대학 갈 때도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정고 1학년 학생들은 입학 성적이 아주 괜찮은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은 진로진학 교사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정보까지 알고 있습니다. 왜? 진로진학 교사니까. 그죠? 자,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나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에 대한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쪽에 보면은 참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죠? 당신의 이름은 몇 개입니다. 몇 개입니까? 그죠? 몇 개입니까? 출처는 EBS 지식 채널에서 따온 겁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이름이 몇 개가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감문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 파일로 갖고 계셨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과서 14쪽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그죠? 자기 자신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통해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다. 자,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떠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친구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포함해서 성격, 태도, 느낌 등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이 많이 있겠죠.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죠? 자, 나는 이런 태도, 이런 느낌, 이런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영어로는 ID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모습이 통합된 총체적 관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에 대한 것이지만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더하기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자아 정체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나의 여러 특성과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비교적 명료하고 통합적인 이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삶의 방향과 목표 설정,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수행, 자기 존중 및 신뢰, 삶에 대한 만족, 자긍심 등이 발달되어 완성된 삶을 이루는 기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선생님은 궁금합니다. 그죠? 궁금해요. 자, 여기 펜 한번 써볼까요? 펜. 예, 이 펜 기능이 있는데, 펜 기능 한번 써볼까요? 예, 세계관 이렇게 나와 있고, 미래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옆에 있는 미래관은 미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미래관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미래관을 갖고 있는지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책임과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지, 또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얼마나 존중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삶에 대한 만족이라든가, 여러분들은 그 자긍심 등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아 정체감은 어떻게 형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의 성격과 취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난 뭐지? 난 어떤 사람이지? 나는 지금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인생관을 정립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갈까? 나는 어떤 목표나 어떤 삶의 길을 정해서 걸어갈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역할과 능력을 인지하기. 그죠? 나는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 전체 인생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나의 꿈과 이상 설정. 그죠? 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누구를 도와주면서 살아갈지,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잘 수행하는 전문가로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인문학 분야에 뛰어난 교수로 살아갈지, 아니면은 어떤 기술 분야의 과학자로 살아갈지, 아니면 예술가로 살아갈지, 그죠? 아니, 신체적인 어떤 그 능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정신적인 능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를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14쪽에 밑에 있는 2번입니다.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겁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성공적인 역할 수행의 밑바탕이 되겠죠. 자, 자아 존중감, 자존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예. 자, 자, 자기 효능감은 뭘까요? 자기 효능감. 자, 존중감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능력이고, 이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성과를 잘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가 임무를 받았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이 성공 중에서는 뭐 큰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성공